전세계 최대 짝퉁 제조국가 중국이 사고를 쳤습니다. 바로 짝퉁 백신을 만들어 수출한 것인데요. 이 같은 짝퉁 백신이 일본으로 흘러갔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본에서는 가짜 중국산 백신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동안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가려 빛을 못 보던 러시아 백신의 효능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고, 이같이 성능 좋은 백신의 제조국이 한국이라는 사실 또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이 모든 사실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시청자 여러분의 시사, 경제, 외교, 상식의 격을 높여드리는 팩트 맛집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중국은 우기면 맹물도 백신이 되는 나라입니다. 중국에서 가짜 백신을 만드는 과정에서 원료인 식염수가 부족해지자 생수를 쓴 사례까지 적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영매체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최고 검찰원은 가짜 백신 제조 판매 및 불법 접종 등 코로나19 백신 관련 범죄 21건을 적발하고 용의자 7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가짜 백신을 팔아 폭리를 취하겠다는 마음을 먹었고 인터넷을 뒤져 실제 백신 포장을 모방해 제작을 의뢰했으며 호텔방 등에서 식염수를 이용해 가짜 백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후 규모를 키우기 위해 친척과 친구 등 3명을 더 동원하며 가짜 주사약으로 쓸 식염수가 부족해지자 생수를 넣기도 했습니다. 이 중국인들은 이렇게 만든 가짜 백신을 백신 업체 내부 채널을 통해 확보한 정품이라고 속여 팔아가며 유통시켰고 총 58,000회 접종분을 팔아 1,800만 위안 약 30억 9천만 원을 번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맹물을 해외로까지 수출했다는 것인데요. 이 중에 600회분은 홍콩을 거쳐 해외로 밀수됐는데 당국은 밀수된 국가명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중국은 자국이 만든 백신으로 외교를 펼치고 있지만 정작 중국 내부에서는 자국산 백신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이 백신 외교를 펼치며 다량의 백신을 수출하고 있지만 자국 내에서는 접종률이 매우 낮다고 보도하며 이와 관련해 낮은 접종률은 조속히 집단 면역을 형성하고 중국산 백신을 통해 세계 보건에 기여하겠다는 중국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산 백신의 낮은 효능으로 접종을 주저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는 데다 보급까지 제한적이어서 중국의 백신 접종 프로그램이 위협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상하이 질병통제센터가 177만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50%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원치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돈 좀 벌어보겠다고 맹물을 넣어 파는 사례가 판을 치다 보니 중국산 백신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어딘가로 수출되었는지 밝히지 않았던 이 맹물 백신이 일본으로 밀수출됐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재계의 유력 기업인들이 중국산 무허가 백신을 밀수해 비밀리에 접종했다는 보도가 나와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중국에서 가짜 물 백신을 해외로 몰래 수출한 일당이 모두 붙잡혀 결국 일본에서 애써 몰래 들여와 맞은 백신이 모두 가짜 물 백신이 아니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에서는 당시 스가 총리와 잘 아는 회사 대표를 비롯해 18명이 중국산 백신을 몰래 맞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무허가 중국 백신을 맞은 것으로 보도된 일본 인사들은 접종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이그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 하고는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고 있는 인맥 없는 인맥 다 동원해서 중국산 백신을 맞더니만 결국에 그게 다 맹물이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일까? 하여튼 집이 몰라. 중국산 맹물 백신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동안 여기 반전의 드라마를 쓰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입니다. 지난해 8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자국에서 만든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허가한 사실을 자랑스럽게 세계에 알린 바 있지만 당시만 해도 러시아 백신은 물백신 소리를 들어가며 효과가 검증된 것인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국가들이 많았습니다. 임상시험을 3상까지 진행하지도 않고 사용 승인을
백신을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국제의학계에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과연 러시아 백신의 효능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며 전세계 국가들로부터 외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달 초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의학학술지 랜시스의 스푸트니크 V 백신의 임상 3상 결과 91.6%의 면역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는 발표가 실렸기 때문입니다. 랜시스는 동료 의료 전문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야 실릴 수 있는 국제적인 권위의 학술지이기 때문에 러시아 백신에 대한 의구심이 믿음으로 바뀌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 같은 랜시스의 논문이 기재되자마자 그동안 러시아 백신 구입에 소극적이었던 나라들이 스푸트니크 V 도입에 나서면서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러시아 백신에 대한 각 국가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작년만 해도 물과 차이가 없다는 기사를 실으며 조롱을 했던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반년 만에 인류 희망으로 급부상했다는 평가를 내렸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방송에 출연해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이 좋은 데이터를 보여줬다며 유럽연합은 모든 백신을 환영한다고 말하면서 독일에서도 스푸트니크 V 백신 도입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몽골이 23번째로 스푸트니크 V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같이 효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 백신 생산국은 어디게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춘천에 있는 한국 코로스 공장에서 1억 5천만 회분을 위탁 생산해 전량 중동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스푸트니크 V 백신 개발 지원과 국내 생산 및 공급을 맡은 러시아 직접 투자 펀드가 국내 업체인 GC 녹십자와도 위탁 생산 계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밖에도 중동, 동유럽, 남미 등 기존 서구권 백신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던 국가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한국과 더불어 세계 팬데믹 극복의 선두주자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최근 한국을 자국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의 핵심 생산국으로 명시하면서 분위기가 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백신을 생산한다고 하니 기존에 러시아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국가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에서도 스푸트니크 V에 빗장을 풀 조짐이 보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신냉전 시대의 종말이 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뿐 아니라 이미 생산 계약을 체결한 지엘라파에 이어 다수의 제약 바이오사들이 위탁 생산을 전제로 러시아 측과 접촉 중이며,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조사단을 파견해 스푸트니크 V를 검토한 결과 긍정적 보고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도 스푸트니크 V 허가 관련 심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대체 왜 한국에 백신 위탁 생산을 맡긴 것일까요? 이처럼 국내 기업의 위탁 생산 요청이 몰리는 이유는 국내 업체들이 대규모 설비와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데다 K방역으로 확진자가 다른 국가보다 적게 나오는 등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스트라제네카와 미국 노바백스 백신 위탁 생산을 소주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쌓여 믿음이 가고 기술력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국제적 호감도가 극에 달한 한국을 제조국 파트너로 삼게 된다면 러시아로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이미 세계적인 제약사 대표들은 한국의 첨단 기술력과 신속한 대량 생산 능력을 높이 평가한 바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CEO, 미국 모더나 CEO 등은 한국 정부와의 통화에서 한국 정부가 바이오 신약 개발을 중시하고 있고 한국 기업이 강력한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잘 안다. 위탁 생산을 하면 대규모 생산 능력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업계 관계자들조차 한국의 위탁 생산 역량은 해외와 견뎌도 뒤처지지 않을 수준이라며 최근 몇 년간 중국 위탁 생산 사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K방역의 위상이 알려지면서 많은 업체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만드는 효능 좋은 백신을 대한민국에서도 접종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방역당국에서는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를 포함
포함해 백신 추가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브리핑에서 러시아 스푸트니크 백신과 관련해서 변이 바이러스나 공급 이슈 같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가 백신 확보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백신을 받게 된다면 대한민국에서 제조하기 때문에 운송비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2도에서 8도의 상온 유통 또한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보관에도 유리합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페페TV Conclusion. 자기 몸뚱이 하나만 무사하면 된다는 이기주의로 인해 중국산 물백신을 맞게 된 일본인들. 반면 높은 기술력과 대량 생산, 설비 구축을 통해 성능 좋은 백신을 만들어 전세계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에 앞장서는 대한민국. 더 이상 일본은 대한민국의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어딜 감히 글로벌 리더 국가 대한민국과 이기주의 역사 왜곡으로 물든 일본을 비교합니까? 일본 분들 그 주사기 있잖아요, 쥐어짜는 거. 그거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요. 조금 더 힘을 내서 수출 좀 해달라고 사정사정 해보세요. 진심이 전혀 안 느껴지잖아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못 줄 판인데 하버드대 이용해서 역사 왜곡이나 하면서 주사기를 달라고 해요. 그냥 중국산 맹물 한 잔 쭉 들이키고 속 차리세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2014년 5월 20일 태국 육군 총사령관이었던 프라윕 찬오차의 은밀한 계획이 시행에 옮겨졌습니다. 제60차 태국 내각에 대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후 군과 경찰로 구성된 국가평화유지위원회가 정부를 운영하며 입헌군주제 형태의 정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국가평화유지위원회 위원장은 쿠데타의 주도자인 프라윕 찬오차가 맡았고 2019년 태국 총선거에서 선거 조작이라 외치는 반발 세력을 모두 제압하고 재집권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킨 후 장기 집권했듯이 태국에서는 프라윕 찬오차의 장기 집권이 시작된 것이죠. 쿠데타로 만들어진 태국의 정치 및 경제 상황은 참담했습니다. 태국 국왕 명성도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는데요. 최근 마하바지랄 롱콜은 태국 국왕은 자신의 후궁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반려견을 풀어 누이를 바닥에 쓰러뜨린 뒤 위로 올라가 지팡이로 구타하는가 하며 관광객 급감으로 수많은 태국인들이 고통을 겪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후궁과 독일에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왕실에 대한 태국인들의 분노는 하늘을 뚫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어제죠. 2021년 2월 1일 태국의 바로 옆나라 미얀마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이 사라졌다는 속보가 뜬 지 1시간 만에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공식 확인하고 민아웅 훌라잉 최고사령관이 권력을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군TV는 선거 부정에 대응해 구금 조치를 실행했다. 미얀마군은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 권력이 민아웅 훌라잉 최고사령관에게 이양됐다 선포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쿠데타는 10년 전 군사 통치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한 미얀마의 큰 타격이다. 미국과 인권단체들은 미얀마 군부의 민주적 규범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11월 아웅산 수치가 선거에서 압승을 한 것을 두고 미얀마 군부는 부정선거라고 말하며 선거 과정에 의의를 제기하고 있다 보도했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은 모든 당사자가 대화로 풀어야 한다. 정치적 안정이 중요하다 보도했습니다. 미얀마군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완전한 균형과 공정성을 갖춘 진정한 다당제 민주주의를 수행할 것이다. 자유롭고 공정한 총선을 치른 후 권력이 이전될 것이다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5,500만 명에 달하는 미얀마인들과 미얀마에 거주하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양곤에 거주하는 한국 기업 주재원 A씨는 당시 오전 내내 먹통이었던 인터넷이 오후 들어 겨우 다시 되기 시작했다. 아직 이동 통제 조치 등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상황이 시시각각 바뀌고 있어 교민 모두가 긴장하고 있다 라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언론 통제까지 진행되었고 한국 대사관조차 연락이 끊겼습니다. 쿠데타 직후 미얀마 국영방송의 송출이 중단됐고 해외로 미얀마 소식을 알렸던 버마의 소리 방송국도 오전 6시 58분쯤 포위됐습니다. 오로지 미얀마 군부가 소유한 방송 채널만이 쿠데타 관련 군부의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웅산 수치 고문이 감금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아웅산 수치의 아버지는 미얀마 독립의 영웅
아웅산 장군입니다. 하지만 아웅산 수치가 2살 때 아웅산 장군은 암살당했고 그녀는 어머니를 따라 인도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뒤 영국 옥스포드에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이후 영국의 학자 마이클 에어리스와 결혼하고 아들 둘을 낳아 평범한 주부로 살고 있었습니다. 순탄한 그녀의 삶과는 다르게 미얀마는 1962년 내윈 육군 총사령관이 쿠데타를 일으켜 초장기간 군부 독재를 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빠르게 경제 발전을 이룬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는 달리 5천만 명이 넘는 미얀마인들은 빈곤 속에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1987년 6월 한국에서 민주화 운동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웅산 수치 고문은 희망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1979년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 때문에 초장기간 군부 독재 속에 살아야 할 위기에 처해 있었던 한국에서 1987년 6월 10일부터 29일까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1987년 6월 10일 전국에서 반정부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고 여고생들은 민주항쟁 참여자에게 마실 물과 도시락을 자발적으로 가져다 주는데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무려 8만 명이 넘는 경찰이 동원되었음에도 전 국민이 참여한 민중항쟁에 결국 전두환은 항복을 외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사실은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 고문뿐만 아니라 5천만 미얀마인들의 가슴을 울렸고 한국을 모티브 삼아 과감한 반독재 운동을 벌였습니다. 아웅산 수치도 결국 해냈죠. 1990년 민주적인 방식으로 총선을 치르게 됐고 그녀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군부는 정권 이양을 거부하고 아웅산 수치의 내란죄 혐의를 씌워 그녀를 무려 15년간 가택 연금시켰습니다. 1989년 7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아웅산 수치가 집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하도록 가둬둔 것이죠. 그런데 가택연금이 시작된 지 2년 만에 아웅산 수치는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가택연금 중이었기 때문에 남편과 아들이 대신상을 전달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웅산 수치 고문이 완벽한 명성을 쌓아온 것은 아닙니다. 이후 로힝야족 탄압 문제로 무려 15만 명에 육박하는 로힝야족이 미얀마에서 방글라데시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고 6천여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아웅산 수치 노벨 평화상 박탈 가능성까지 제기됐지만 노벨위원회 측은 노벨위원회 임무는 상을 받은 후 수상자의 일을 감독하는 게 아니다. 수상자 스스로 명성을 지켜야 한다. 라며 상을 박탈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2021년 2월 1일 아웅산 수치는 32년 전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이 반복됐습니다. 또다시 가택연금이 되어 집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미얀마와 마찬가지로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태국의 프라윳 정권은 이번 미얀마 사태에 대해 미얀마 국내 문제라고 딱 잘라 말하며 간섭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폴리티코는 미국은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는 처벌될 것이라 경고했다 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미얀마 군대가 미얀마 민간 지도자들에 대한 명백한 쿠데타를 계속할 경우 미국이 행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미얀마 사태는 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전개되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바이든 외교정책 비전의 중요한 본보기가 될 수도 있다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젠 프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즉각 성명을 통해 미국은 최근 미얀마 선거 결과를 바꾸거나 미얀마의 민주적 전환을 방해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 이 조치들이 뒤바뀌지 않을 경우 미국은 책임 있는 사람들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물리적 공격보다는 경제적 제재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GDP의 무려 3분의 1이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여성 코트, 니트, 스웨터, 정장 등과 천연가스를 태국, 중국, 일본 등에 수출하고 있는데 이 수출이 완전히 막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미얀마 경제가 한순간에 붕괴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미얀마 군부 정권이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음에도 현재 미얀마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미얀마인들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아웅산 수치의 초상화를 들고 있는 수백 명의 버마 시위대가 도쿄에 모였다. 이들은 아웅산 수치를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도했고 뿐만 아니라 태국 등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웅산 수치는 쿠데타 당일 군부가 국가를 독재 정권으로 돌리려 한다. 오늘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지 말고 군부 쿠데타에 대항해 진심으로 항의하는 방법으로 대응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 촉구한다 외쳤습니다.
한국의 6월 민주항쟁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아 미얀마의 군부 독재 탈피와 함께 민주주의 재건을 성공시킨 아웅산 수치가 다시 한번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